안녕하세요. 정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쌍곡선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수공 7번에 해당되는 내용 쌍곡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지난 시간 했던 내용 리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으로부터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데 그 거리의 차를 우리는 그렇지. 지금 초점이 x에 있으니까 2a고요. 얘가 2가 되고 거리의 차는 다른 말로 누구의 길이? 그렇지. 주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1인 상황이죠? A가 1이고요. A제곱도 1이겠네요. 근데 지금 뭐야? C제곱이 얼마예요? C가 3이니까 C제곱은 9겠네요. 자, 근데 그럼 B제곱은 어떻게? 그렇지. 2개 더해서 9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8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쓰면 얘가 바로 그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플러스 1, 우변이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초점이 X축 위에, 얘처럼 우변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했고, 또 하나 점근선까지 배웠었죠. 자, 그럼 얘도 정보를 분석해 볼게요. A제곱이 5고요. B제곱이 4면 C제곱 뭐야? 9잖아요. 자, 근데 초점이 그러면 어디 위에? 그렇지. 0,3과 0,3으로 Y축 위에 존재해야 되죠. 꼭지점은 그렇지. Y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0,2와 0,-2. 주축의 길이는 2b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가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을 어떻게 구한다? Y는 a분의 bx와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Y는 이게 지금 루트 5와 2죠. 그러니까 루트 5분의 2x, Y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x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만약에 서술형이나 어떤 문제를 적을 때는 당연히 뭐 해줘야겠어요? 유리화 해주셔야겠죠. 근데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얘가 어떻게 생겨먹으네? 루트 5는 2보다 크죠. 왜냐하면 2는 루트 4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는 말이니까 점근선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초점, 꼭지점 표시해 볼게요. 꼭지점이 0,2와 0,-2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점근선을 이렇게 점근선 가면 점점점 따라가게끔. 자, 왜 이쪽에 그려야 되는지는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점근선과 꼭지점 그려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2차 곡선을 배우면서 흐름이 똑같아요. 일단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 모두 다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첫 번째 뜻이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고요. 두 번째 방정식을 배웁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냐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뭐 초점, 준선, 초점, 장축, 단축, 꼭지점, 그 다음에 뭐 초점, 주축, 꼭지점 이런 용어들과 그것들 구하는 방법 배우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러면 뭐도 같이 이동을 하고 뭐는 변하지 않는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자. 원래 이렇게 있던 아이를 이렇게 옮기면 되죠.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그러면 다 따라갑니다. 초점 따라가고요. 당연히 움직이죠. 점근선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도 움직이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굳이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뭔가 길이적인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도 이동을 하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타원도 이동을 하면 장축과 단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 사이즈는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 쌍곡선에서는 그럼 누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주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은 시계는 x축으로 n만큼 옮기면 x-m을 대입하면 되고 점은 그냥 그 점에다가 n만큼 더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뭐 이거 구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한 일도 아니고 쌍곡선은 특히나 타원 포물선보다도 쌍곡선은 이렇게 이동한 내용들에 대해서 복잡하게 물어보지 않고요. 다만 뭐를 알 수 있으면 되냐면 이 예제 4번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아이가 쌍곡선이구나 라는 걸 알고 얘를 어떻게 그렇지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떤 쌍곡선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라는 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많이 해서 여러분들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이거 변형하는 거 이제 어렵지 않죠? 일단 4로 묶어내서 그 다음 뭐 해준다?
4로 묶어낸 다음에 그치 x제곱. 그럼 16x는 4x가 있고요. 그럼 여기 완전 제곱꼴로 되려면 그렇지 4를 더하고 4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로 묶어내면 y제곱. 쌤 뭐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이게 끝인가 보네. 이게 끝이네요. 그러면 괜히 쫄았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9y제곱은 마이너스 20은 0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4에 x-2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전개가 마이너스 16 있고 여기 마이너스 9y제곱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넘어가면 36입니다. 항상 여기 있는 개수들로 다 나눠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누기 36을 해버리면 그렇지 9분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건데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쌍곡선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는 옮기지 않은 거죠. 그러면 초점도 점근선도 꼭지점도 다 같이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점근선 볼게요. 여기에서 점근선은 원래 뭐였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3분의 2x죠. 근데 이 점근선도 같이 x축으로 이만큼 옮겨진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림 잘은 못 그리지만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거기다가 원까지 포함시켜서 이 네 가지를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2차 곡선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얘네들의 방정식이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렇게롬 생겨먹은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단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 XY의 요항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즉 사실은 이게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배우고 있고요. 얘는 이제 대학 과정 가면 배우게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x제곱, y제곱, xy 상수 이렇게 생겨먹은 xy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나타내면 얘가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중에 하나더라 라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특수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얘는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는 0. 얘는 직선 두 개가 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그냥 원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우리 이런 거 없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실수 좌표평면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제곱은 볼게요. 방정식 y제곱 2yx 봐봐. xy에 관한 2차식도 y는 2차까지 있고 x는 1차까지 있는데 얘는 어떤 도형을 나타낼까? 근데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뭐? 원, 포, 타, 쌍.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해보자.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있으면 참 좋겠죠? 거기다가 빼기 1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자 그럼 요거 세 개 합쳐서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넘어가면 4x 더하기 8인데 어머 많이 보던 형태네. 4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y제곱은 4px 형태의 뭐가 돼요? 따라서 얘는 무슨 그렇지 포물선이 됩니다.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물론 이동했으니까 원래는 y제곱은 4x라고 하는 애를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아이가 된다. 포물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교과서 34페이지에 마지막 아래 나와 있는 이 원뿔곡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한번 봐주세요. 얘는 예전에 서울대 논술 면접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내용인데요. 이 2차 곡선 네 가지 원, 포, 타, 쌍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합쳐서 원뿔곡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원뿔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원뿔 모래시계처럼 얘네들로 우리는 모든 2차 곡선 네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원은 이 밑면과 평행하게 딱 잘라버리면 여기 단면이 원이죠.
포물선은 이 모선이라는 요 모선과 평행하게 자르면 이 포물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어 이름도 다 관련이 있는 게 포물선을 영어로 파라볼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원이 평행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원은 자 아까 요렇게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면 그냥 원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모선과 평행하기 전까지 살짝만 기울이게 되면 얘가 타원이 나오게 되고 타원은 영어로 이클립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까는 평행한 거지 얘는 살짝 작다라는 개념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선보다 확 더 기울기를 쳐가지고 잘라버리면 이쪽으로 쌍곡선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쌍곡선은 하이퍼볼라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기울기가 더 기울어져 있다, 크다, 넘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뿔 곡선에 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수행평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우리 쌍곡선까지 모든 내용을 마쳤고요. 오늘의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형성평가 스텝 1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가평가까지 해주시는 건데요. 쌍곡선을 이동을 한 겁니다. 각종 쌍곡선을 평행 이동한 아이들의 초점, 꼭지점, 주축의 길이, 점근선 모두 다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이런 일반적인 형태 애들도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꾸어서 초점, 꼭지점, 주축 길이, 점근선 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가평가까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조금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던지는 과제인데요. 스텝 3에 보시면 제가 책에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원포 타쌍 4가지 2차 곡선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개수들이 각각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면 원이고 어떻게 되면 포물선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좀 어렵다면 아예 C는 0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애는 반드시 A랑 B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한 애들은 우리는 1이고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C가 0이라면 우리는 얘를 1이다. 이렇게 생겨보면 무조건 1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이 A, B, C, D, E, F가 어떤 조건을 가지면 우리는 얘네들을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2차 곡선까지 달려오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자, 우리 이제 남은 거는 내수공 5, 6, 7번에 스텝 2, 3에 꽤 까다로운 문제들 많았죠. 그것들 풀이하는 영상, 풀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2차 곡선들과 그거들을 접하는 접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느라 고생 진짜 많으셨고 2차 곡선 꼭 복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아그